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미익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요, 초이스 스톡이라고 부르는 퀀트 시스템을 이용한 미국 주식 분석 웹사이트에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미준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단독 스페셜 할인 혜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에 유튜브의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포스팅이었죠. 여기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위쪽에 미준 단독 스페셜 할인 페이지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못 가게 막고 있는데요. 여기 Go to Site 누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미준과 초이스 스톡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단독 스페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이 페이지 쭉 내려가시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요. 초이스 스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초이스 스톡 US 프리미엄 멤버십 40% 할인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가는 39만 6천 원인데 40% 할인된 24만 원의 연간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초이스 스톡에서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준 구독자분들 중에 30% 이상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연간 구독 신청, 국내 고객 전용, 그리고 해외 고객 전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프리미엄 연간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요. 여기 온라인 원투원 문의하기가 있거든요. 혹시 가입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고객센터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히어로라고 써 있잖아요. 데이터 히어로는 초이스 스톡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님을 맡고 계신 김인중 대표님께서 지난주 주말에 이제 미준에 출연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터 챗이 있잖아요. 채팅 버튼을 누르셔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1대1 채팅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백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의 회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혼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성공시키면 나 자신도 성공이 쫓아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번에 협업을 진행하게 된 초이스 스톡의 김인중 대표님도 같은 마인드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초이스 스톡에 여러분들께서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도 수익을 공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초이스 스톡을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초이스 스톡도 그렇고 미준 채널도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초이스 스톡에 가입을 해주시는 멤버분들께서 좋은 주식의 수익을 올리셔야 장기적으로 성공이 가능하겠죠.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초이스 스톡의 멤버가 되신 분들 그리고 김인중 대표님 저 역시도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이스 스톡의 김인중 대표님께서도요.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미준 채널에 직접 출연하셔서요. 초이스 스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투자자들이 초이스 스톡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노하우를 우리한테 전수해 주시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초이스 스톡 그리고 시킹알파와 함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9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명한 빨간색은 보이지 않지만 하락한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이죠.
개중에서 상승 추세를 지켰던 종목을 바라보면요.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좋잖아요. 1% 이상 상승 추세를 지켜냈고요. 메타가 0.88% 올라갔고 또 여기를 보시면요. 반도체 종목은 대체적으로 푸른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9월 25일 날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닝 발표 하나가 있었잖아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발표였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어닝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타 역시도 어제 메타 커넥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사람들이 메타가 과연 어떠한 발표를 해줄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고요. 다행히 어제 메타의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는 67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랑 같은 수치죠. 따라서 적당한 탐욕이 들어가 있는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공포 지수로 알고 있는 빅스 지수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15.0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이 14.81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200일 이평선 아래로 공포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요.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는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겠습니까? 간단한 하나의 질문을 설문조사로 취합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거의 50% 가까운 투자자들이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립은 26.7%, 그리고 하락을 점치고 있는 투자자는 23.7%로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다우존스는 0.7%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19, 나스닥 혼자 올라갔는데요. 0.00425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역시도 횡보를 하면서 63,777에 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러셀 지수 떨어졌는데요. 1.19%니까 비교적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죠. 따라서 어제는 반도체만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플러스 메타가 좋았죠. 다음에는 미준 탑 16의 성적인데요. 어제도 반 이상의 종목이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AMD가 2.34%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2.18, 세 번째 앱러빈 플러스 1.26, 테슬라 플러스 1.08, 메타 플러스 0.8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69, 팔란티어 플러스 0.60, 브로드컴이 플러스 0.39, TSMC 플러스 0.21, 나머지는 떨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거의 횡보를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39, 알파벳이 마이너스 0.49, IWM이 마이너스 1.2, 제타 마이너스 2.02, B2가 마이너스 3.48, 마지막으로 TNA가 3.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미준 매매 현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매 현황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일자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5일 날 제가 매매한 현황을 공유해 드렸을 때 매수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그때 B2, 앱러빈, 브로드컴, 그리고 메타를 매수했었죠.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다음으로 읽어드릴 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지나고 보니 줍줍기였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증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8월 5일 미국 주시장은요. 2024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존스는 당일날 2.6%나 급락했고요. S&P 500은 무려 3%, 나스닥 종합지수는 3.4% 폭락을 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패닉에 빠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요. 자사 플랫폼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투자자의 97.5%는요. 8월 5일에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97.5%의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래를 한 투자자 중에는요, 73%는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패닉으로 매도를 한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패닉 매도를 한 투자자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뱅가드 투자 전략 그룹의 수석 연구원 토마스 드루카가 나오는데요. 금융 언론의 끔찍한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헤드라인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을 시장에 조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패닉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투자 방향을 유지하거나 할인된 가격에 매수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변동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절제력은요, 장기 투자 성공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5일부터 9월 24일 장 마감까지요, S&P 500 지수는 지수 자체가 10%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지수가 10% 올라간 것은 대단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줍줍의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성과를 선사했다. 이 무렵 하락장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상승세를 일부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9월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앞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그 투자자는 이번 랠리를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뱅가드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향후 주식시장 수익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8월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6.2%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투자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30% 이상 하락하는 것, 이러한 현상을 뱅가드는요, 주식시장의 재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재앙이 닥칠 확률이 4.4%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은 없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뱅가드의 투자자 행동 연구 책임자 앤디 리드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간의 시장 매도세와 실업률의 일부 가속화에 당황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은 꾸준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하락, 탄력적인 시장에 힘입어서 완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는지,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차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시장의 재앙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입니다. 2017년부터니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러한 수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굉장히 낮죠. 역사적으로 중간보다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좀 공포감이 느껴지는 상황은 뭐냐면요, 조정장이 아닙니다. 조정장은 괜찮죠. 왜냐면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 2, 3년 정도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베어마켓이 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베어마켓을 예측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재앙은 없다.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두 번이나 우리는 베어마켓을 경험했습니다. 주가가 25%나 떨어졌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베어마켓은 10년에 한 두 번, 많아야 3번 오는데 그칩니다. 따라서 지금 4년 만에 무려 2번이나 베어마켓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더욱이 연준에서 0.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를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고요. 자,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넘친다면,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확신이 올라가게 되면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타기랑 줍줍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물타기라는 것은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바로 물타기고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죠. 하지만 줍줍은 다르죠. 굉장히 억울하게 경제 상황 때문에,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쭉 떨어질 때 우량주를, 그때를 이용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줍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8월 초에도 그랬고요. 9월 초에도 다시 한번 줍줍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과연 미주원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주식을 줍줍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자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찾아왔던 줍줍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후회가 남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아직까지 낙담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줍줍 기회가 남아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최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에버코어 ISI의 전망에 따르면요, 이제부터 미국 증시는 반도체 주식이 이끌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요, 반도체 주식은 강세장에 점령했었던 고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4분기에 주요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버코어 ISI의 기술 분석 책임자인 리치 로스는요, 베넥 세미컨덕터 ETF, SMH가 티커네임이고요. 이 ETF는요,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가지 ETF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SMH, 두 번째는 SOXX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ETF가 앞으로 연말까지 20%나 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3달 만에 20%면 거의 폭등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반도체가 신나게 달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리치 로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ETF는요, 올해 들어서 이미 40%나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3%나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13%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iShares Semiconductor ETF,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죠. SOXX는요, 올해 18% 상승했고요. S&P 500과 거의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7월 고점 대비해서는 14%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SMH 그리고 SOX는 둘 다 반도체 섹터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하나는 올해 들어서 지금 40% 이상 올라갔고요. SOXX는 상승률이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SMH가 SOX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좋았던 이유는 뭔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SMH에 가서 홀딩을 클릭하시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를 전체 주식의 20%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로 TSMC가 있는데요. TSMC도 무려 12.7%가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브로드컴 역시도 8% 넘는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탑픽에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즐길 수 있었던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또 다른 ETF인 SOXX의 홀딩을 클릭하시면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가장 높은 비중을 자랑하는 주식은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8.72%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로 AMD가 8.65, 세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8.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TSMC가 여기 없잖아요. TSMC는 가장 아래쪽에 남아있는데 3.95%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차이점은요, 과연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이 어땠는지, TSMC라든지 ASML의 비중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한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반도체 섹터가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기술적인 상황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리치 로스에 따르면요, 이제 반도체 주식이 주요 지지선 위에서 이중 바닥을 쳤다. 두 번이나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새로운 상승 잠재력을 시사하는 기술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섹터는 분명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하고 주요 지지선, 즉 200일 이동 평균 이상에서 이중 바닥을 찍은 반도체보다 상승 여력이 더 큰 섹터는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3, 4개월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에 올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는 원자재와 경기 사이클 섹터가 가장 광범위하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는요, 4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도체는 순환도 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게 설정됐던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순환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분명히 경기 순환주로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인공지능 더하기 경기 상승에
2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전문가는요, 매수 추천 종목으로 4종목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드컴, 두 번째는 TSMC, 세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미존 탑픽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엄청난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다음 기사에서는 이 어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부르는 반도체 종목들의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특히 한 종목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3개월 동안 무려 주가가 32%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주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대박 어닝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요, 지금 장이 마감된 이후에 무려 15.6%나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록 미존 탑픽에 속해 있진 않지만 땡큐 마이크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이크론의 어닝 실적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컴퓨팅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에 대한 갈증으로 예상보다 높은 1분기 매출을 전망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4%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닝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죠.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매출을 보시면 7.75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7.65였습니다. 그리고 논갭 EPS는 1.18인데요. 컨센서스는 1.11이죠. 따라서 빚을 기록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망치잖아요. 따라서 가이던스가 오히려 어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분기를 이제 회계년도 1분기라고 부르는데요. 1분기에 대한 매출은 8.7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8.21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굉장히 멋진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고요. EPS는 더 좋습니다. 1.74잖아요. 시장의 전망치는 1.54.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따라서 빚 그리고 가이던스도 최고였다. 대박 어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요,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을 공급하는 유일한 3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딱 3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너러티브 AI 기술에 도움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현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비즈니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약자고요. 그런데 이 HBM은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중심의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천하의 엔비디아 GPU도요, 혼자는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요. 그냥 메모리 칩은 안 되죠. 왜냐면 데이터 처리하는 용량이 너무나 크잖아요. 따라서 공간적으로 절약형, 전력 효율적인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H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고객의 수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고객의 재고 수준도 양호하다.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 괜찮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마이크론의 CEO인 산자이 메흐로트의 주장이고요. 마이크론은 지난 6월 달에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HBM 칩이요. 2024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미 가격이 결정된 상태로 매진이 됐다. 더 이상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를 이제 1분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약 8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던졌고요. 같은 기간 매출 총이익 마진이 약 39.5%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에 82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37.7%의 조정 총 마진을 예상했었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기대보다 훨씬 더 높고요. 마진도 훨씬 더 좋다. 그 얘기는 가격이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은요, 마이크론의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죠.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은 경기를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순환주라고 부르는 것이 반도체 섹터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점이 언젠가,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사이클처럼 이렇게 한 2년 정도 있으면 바로 내려가는데요. 2년이 넘게 계속해서 좋은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AI 부문 또한 마이크론이 PC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메모리 칩 재고 과잉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 PC라든지 스마트폰 시장은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덕분에 매출의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개인용 컴퓨터에는요, 더 많은 메모리 칩이 탑재될 수 있고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AI PC 같은 경우는 그냥 PC에 비해서 30% 이상 더 많은 D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죠. 사용자들이 지금 이전 버전에서 윈도우 11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요, 특히 상업용 PC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한테는 또 한 가지 호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요, 경쟁사보다 항상 앞서서 보고합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PC,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폰 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칩 섹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따라서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나 대박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신나게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메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제목을요, 애플의 시대는 가고 메타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재미있게 지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는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결합하여 보여주는 장치인 증강현실 안경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는 언젠가는 스마트폰의 핸즈프리 버전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마크 저커버거 CEO의 목표의 핵심 단계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겠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대용으로 하는 이러한 미래 장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커버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페이스북이 하나의 앱에 불과한 것이 너무나 싫다. 우리도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 나도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런 포부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모바일 생태계죠.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를 지배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애플이잖아요. 따라서 지난 과거에 10년, 2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업들은 모두 다 애플의 생태계에 종속이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싫다는 거죠. 따라서 저커버그는요, 우리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마트 안경이고 그게 바로 증강현실 안경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요일 날 출시된 오리온이 등장하는데요. 오리온은 증강현실을 구축하는 첫 번째 안경입니다. 고글이 아니잖아요. 안경으로서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제품이 드디어 등장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이 새로운 안경은 두꺼운 검은색 돋보기 안경처럼 보이지만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심지어는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특별한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안경은 판매용이 아닌 프로토타입으로 메타 내부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리온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잠깐 좀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우리한테 잠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Morning, Mr. Hammond.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involves recovery of a stolen item designated Chimera. You may select any two team members, but it is essential that the third team. 예,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미 메타가 어떤 안경을 만들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죠. 따라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요. 뭐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이제 이 안경을 쓰고 시청할 수 있다. 굉장한 기술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 자극을 감지하는 손목 밴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안경테에 내장되고 있어서요. 오리온 착용자는 손만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앤드류 보스워스가 나오는데요. 이 안경이 향후 10년 내에 소비자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의 두 가지 모델도 이미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경은요, 거의 10년에 걸친 메타의 기술 발전 그리고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메타의 미래 기술에 대한 저커버그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는 이미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안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의 스마트 안경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커버그는요, AR 안경, 증강현실 안경이 언젠가는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핸드프리 컴퓨터가 돼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위한 선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커버그는요, 우리는 앱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폄하했는데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애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네는 전화기에 불과해.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가 주류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결국 주류가 되면요, 메타는 이 새로운 산업에서 주요 업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플이나 알파벳, 구글과 같은 경쟁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앤드류 보스워스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진화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서 이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불과 2년 전에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컴퓨터를 집에 한 대씩 이만한 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노트북으로 바뀌더니 노트북을 대체하는 모바일폰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과거 10년 넘게 우리는 한 대씩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스마트폰을 드는 것도 싫어지겠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진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기존 사용 사례를 대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매우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버리고 스마트 안경으로 갈아탈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물론 증강현실 안경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메타 경영진은요,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얇고 강력한 안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제품 관리 수석 디렉터를 맡고 있는 라울 프라사드에 따르면요, 향후 몇 년 내에 고급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가격으로 오리온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R 시도는, 증강현실 시도는 모두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우리가 헤드셋이나 고글, 헬멧을 쓰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안경을 구축하고 있는 메타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는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과연 안경의 시대가 언제 찾아올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모바일폰을 들고 있고 언제부터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안경을 쓸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기사에 따르면 남아있는 3개월 동안 2024년 4분기의 주인공은 반도체 섹터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말고 테슬라도 좀 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의 주인공은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기사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수요일 이른 오후 거래에서 0.4% 상승하며 전진 모멘텀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이번 주 들어서 투자자들이 3분기 배송 보고서, 로보택시 이벤트, 3분기 어닝 보고서 등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발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주가는 6%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퍼 샌들러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에서 310달러로 올렸고요. 테슬라가 3분기 배송 업데이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요, 월요일 메모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국에서는 주간 등록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테슬라가 3분기에 17만 5천 대 이상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높아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물론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는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 배송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전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실적은요. 유럽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데이터가 너무나 좋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번 어닝 결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배송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베어드인데요. 베어드는 테슬라에 대한 아웃퍼폼, 매수 등급을 지지했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벤 칼로입니다. 벤 칼로에 따르면요. 배송 업데이트와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도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마크 델라니는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일을 발표할 경우에는 완전 자율 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회사의 기술 그리고 사업 전망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에 그냥 완전 자율 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하면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는가 여기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이 회사 골드만삭스의 파생 상품팀은요. 로보택시 이벤트에 앞서서 테슬라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콜 옵션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콜 옵션은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얘기는요.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크 델라니는요. 중국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서 3분기 수익이 전분기 대비 드디어 플러스 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플러스 6%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바닥을 짚고 이제 드디어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인 존 마셜은요. 전기차 비즈니스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그리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좁은 센서 제품군을 고려할 때 센서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는 다른 자율주행차 경쟁 업체에 비해서 잠재적으로 비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가면요. 테슬라의 마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달은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파티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는가 여기에 향후 주가의 향방이 걸려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에 여유가 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하고 분석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